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신당 가능합니까? 신당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 분명한 건 뭐냐면 이 두 당이 예. 이게 피로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한국 정당의 정당성 위기예요. 옛날에 민주당 찍는데 이유가 있었거든. 예. 옛날에 국힘을 찍는데 이유가 있었거든. 네. 이제는 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지쳐있는. 라고 했을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가 나와서 이쪽도 예. 무너뜨리고 저쪽도 무너뜨려서 판을 좀 흔들어서 판단을 좀 해라 이런 욕망은 분명히 있어요. 공천권 둘러싸고 이제 또 한번 아하.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정계 개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근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 당이고 저 당이고 다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좀 말이 안 되는 사람 좀 정리하고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일단 말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교수님 최근에 이제 금태섭이 움직인다, 김종인이 움직인다. 이른바 기존 정당에 대한 혐오 이걸 담아서 무당성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켜 줄 수 있는 제3세력 신당을 만들어야 된다. 신당 가능합니까? 신당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 분명한 건 뭐냐면 뭐 누구죠? 박성민 씨인가 그분도 그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인 컨설팅에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이나 뭐 국힘이나 이 시스템 자체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 5%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두 정당의 상태가 지금 개판이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공천권 둘러싸고 이제 또 한번 아하.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정계 개편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예. 그게 하나의 가능성이에요. 지금은 이제 무당층 31%까지 나오는데 예. 무당층은 사실 선거가 진행되면 점점 얇아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냐면은 적어도 그 얘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쟤들 안 찍으면은 예. 민주당 안 찍어주면 국힘 되는데 국힘 안 찍으면 민주당 되는데 예. 니들 때문에 적어도 사람들 그 얘기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사람들이 이제 양당한테 환멸을 느낀 거죠. 예. 김기현 체제 저 얼마나 가겠어요 지금. 대통령보다 대통령실부터 지금 저렇게 돌아가는데 예. 지금 계속 폭주를 하고 있거든요. 저렇게 되고 민주당은 저기 딱 보면 대표부터 전현직 대표가 저 모양이 되고 국민들이 마음을 들 곳이 없단 말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좀 말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한다라고 한다면 파괴력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쫀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파괴를 해가지고 양당을 아예 그냥 해체시켜버리는 충격을 주자라는 건데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교수님 김종인 박사가 금태섭도 대선 후보감이고 예. 이준석 전 대표도 대선 후보 대통령감이다 그랬는데 상당히 뭐 설득력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설득력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준석은 그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어차피 저기 오래 못 간다. 근데 니들 총선 치러야 될 거 아니야? 니들 나 없이 총선 칠 수 있어? 없지. 천하용인 없이 못 치러. 그때쯤 되면 니들 나한테 손 벌릴 거야. 이게 이준석 생각인데 저쪽 생각은 또 다르죠. 저쪽 생각은 아예 얘들은 쳐버리는 거거든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근데 지난 전당대회를 보면 이준석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줄어든 거 아니죠. 반 이준석 정서도 상당히 뭐 많더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아니 대통령실까지 다 해가지고 생각해봐. 다 잘라버리고 룰 바꾸고 다 했는데 52%밖에 못 받았잖아요. 그 천하용인하고 뭐지 천하람 후보가 3위를 하긴 했지만 그 정도 한 거는 무명이 그 정도 한 거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쪽도 그래서 이준석은 사실 이 제3당 창당하는데 이제 거리가 둔 거예요. 이준석은 뭐냐면 자기가 다시 들어가서 반란군을 제압하고 다시 당권을 잡겠다라는 건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을 너무 쉽게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이쪽에서 거리를 두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민주당 쪽에서 합류할 만한 사람들이나 국힘에서 합류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 다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이렇게 뭐랄까 공천권 가지고 한번 흔들면 거기서 어떤 공간들이 나오거든요. 라고 했을 때 치고 나가야죠. 치고 나간다면 모르죠. 그럼 이준석 전 대표는 그렇다 치고 금태섭 전 의원의 무게감이나 정치적 영향을 보면은 사실 신당을 꾸리기는 벅차지 않습니까? 신당 꾸리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본인 말로는 일단 추석 전까지는 끓이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추석 전까지 끓이겠는데 지금 뭐냐면 아마 본인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지만은 아마도 그걸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 이 두 당이 이거 피로도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
정당의 정당성 위기예요. 옛날에 민주당 찍는데 이유가 있었거든. 예. 옛날에 국힘을 찍는데 이유가 있었거든. 네. 이제는 그 이유가 없어요. 왜 찍느냐? 민주당이 미워서, 그다음에 저쪽이 국힘이 싫어서 예. 이거잖아요. 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진짜 뭐랄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쳐 있는 상태거든요. 지쳐있다. 라고 했을 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가 나와서 이쪽도 예. 무너뜨리고 저쪽도 무너뜨려서 판을 좀 흔들어서 판가를 좀 해라 이런 욕망은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현실화 되려면 수많은 변수들이 조건들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게 결코 쉽지는 않죠. 알겠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의 리저 시절이 지난 건 아닌가. 정치판을 보면 2020년 표를 몰아줬던 거대 공룡정당은 정말 낭패감이 드는 심정이고 돈봉투로 도배가 되고 국민의힘도 좀 더 잘했으면 싶은데 그 기대치에는 또 못 미치는 것 같고 과연 어떤 대안이 어떤 대체 정치인이 또 세력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있을까? 교수님 끝으로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뭐 한 줄 평이나 봤지. 네. 할 말이 없네요. 예. 빨리 이런 상황이 좀 저는 그냥 이 당이고 저 당이고 다 해체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좀 말이 안 되는 사람 좀 정리하고 뭐 진보든 보수든 간에 일단 말이 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정치했으면 좋겠어요. 말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대한민국 최고의 농객 진중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